직장인의 첫 투자는 부동산이 옳다. 새내기 직장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욜로족과 스마트 투자족이다. 욜로족의 삶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가 감히 내릴 수는 없다. 각자의 행복 추구 성향이 다를 뿐이니 알아서 즐겁게 살면 될 일이다. 다만 40에서 50대의 욜로족 중에 현재의 삶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는 점은 기억하기 바란다. 청바지에 흰 티셔츠 한 장으로도 젊음으로 화장하면 아름다웠던 시절과 달리 나이가 들면 그저 누추할 뿐이고 과거는 되돌릴 수 없다는 후회뿐이니 말이다. 이제 그와 상반되는 삶을 살아가는 스마트 투자족에 대해 말해보자. 오픈된 온라인 정보와 다양한 투자 관련 채널로부터 습득한 지식으로 중무장한 스마트 세대의 투자 이야기다. 확실히 요즘 새내기 직장인들은 7080 세대와 달리 스마트하다. 정보의 보고인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면서 정보 면에서는 확실히 우위에 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부동산. 그래서 그들이 그 충만한 지식과 정보로 찾은 투자처는 어디인가? 나를 찾을 것도 없이 첫 투자처는 부동산이 옳다고 말한다. 새내기 직장인이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 가능성은 1%, 그리고 내 집 장만의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 가능성은 99%다. 통계학적 수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들 대부분이 어느 정도 공감할 것이다. 아니, 주식으로 큰 돈을 벌 가능성은 1%도 과하다. 5년 이상의 투자 경력을 가진 주식 투자자들 정도에서 1% 성공률을 논할 수 있겠다. 오죽하면 초보 주식 투자자들을 위로하는 표현으로 값비싼 수업료를 통해 배우는 주식이라는 말이 있겠는가. 반면 부동산 투자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다. 이미 주위에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이 널려 있을 테니까. 부동산 투자는 참 쉽다. 경험주의자인 나도 주위에서 부동산 투자로 돈 잃었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돈을 덜 번 사람은 있어도 부동산으로 파산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다. 그 예를 들자면 1. 수십 채의 갭 투자 이후 부동산 시장 전체가 하락했을 때 역전세가 발생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불 못하는 상황이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경우. 2. 신규 상가를 몇 채 매입 후 공실이 오랫동안 발생하는 경우. 3. 극단적인 레버리지를 통해 상가 건물 매입에 공실이 오랫동안 발생한 경우. 4. 극단적 레버리지를 통해 다주택 건물을 공사 이후 공실이 오랫동안 발생하는 경우. 5. 고분양의 분양권을 여러 개 매입 후 부동산 시장의 폭락이 발생한 경우. 위의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부동산 투자는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 시장에서 실패 케이스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부동산 투자에서 실패가 적은 이유. 대부분 첫 부동산 투자는 자신이 살 집을 적절한 레버리지를 통해 매입하는 경우다. 일명 실거주 한 채는 언제나 옳은 부동산 투자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부동산 가격은 언제나 우상향이었다. 언제나 결국은 오른다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한 부동산 가격 상승장을 보여줘 왔다. 주식과 달리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가 닥치더라도 자신과 가족이 거주할 집은 있어야 하니 집을 팔래야 팔 수 없는 상황이다. 실거주 한 채의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팔지 않는 이상 손실은 확정 상태가 아니기에 다시 경기가 좋아져서 집값이 오를 때까지 팔지 않고 살면 된다.
자산 가치가 떨어졌을 뿐 거주 공간으로서의 가치는 여전하기 때문에 집값 하락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다. 이런 점이 자산 폭락이 발생하는 시기에도 주식에 비해 자산 가치 하락폭이 작은 일명 하방선이 튼튼한 안정적인 자산이다. 형체가 없는 주식과 달리 부동산은 의식주에 해당하는 필수재인 만큼 실거주 한 채의 부동산 투자는 경기 흐름과 관계없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필수 투자다. 일본 부동산 시장과 같은 희귀한 케이스도 있다. 1990년대 초반 부동산 가격을 30년이 지난 지금도 회복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1990년도에 도쿄시를 매도한 돈이면 미국 본토의 모든 땅을 매입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거품 시기를 겪었다. 당시 텔레비전은 소니, 오디오는 파이오니아, 밥솥은 코끼리, 휴대용 오디오는 소니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 1980년대와 1990년대 부잣집의 척도라고 할 정도였다. 지금은 도쿄, 서울, 뉴욕, 런던, 시드니 등 전 세계의 슈퍼 도시들이 합리적인 시장 가격을 형성해서 동반 상승 중이다. 각 나라의 정책 방향에 따라 시차를 둘 뿐 거의 비슷한 집값 상승 그래프를 그리는 커블링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식 자산 붕괴는 오버슈팅과 버블을 참조하는 좋은 사례 정도로만 인식해도 좋을 듯하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경우 몇 차례의 이벤트에 의해 일시적인 가격 하락은 있었지만 거의 모든 부동산의 가치는 매입가보다 상승했다. 1년의 부동산 정책으로 강력한 제재를 받으며 당분간 보합 및 조정의 구간을 거칠 수 있지만 어차피 자신의 가족이 다리 뻗고 누워 잘 공간 아니겠는가? 집값이 내리더라도 남의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가능한 최대 레버리지로 내 집 마련. 실거주 한 채는 싸게 사느냐 비싸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경우라도 매수가에 비해 미래의 집값이 올라 있을 것이니 투자 성공이라 봐야 한다. 단지 어느 시점에 매도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뿐이다. 고로 타이밍을 잴 필요 없이 언제나 지금 사는 것이 옳다. 실거주 한 채를 매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아파트 청약. 부동산 폭락 시기가 아닌 이상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가장 저렴하게 집을 구매할 수 있다. 2. 분양권 매입.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된 입주자의 권리를 매수하는 방식이지만 정부 정책상 분양권 매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재개발 지역의 입주권이 대체 방안이지만 실거주까지의 기간이 매우 긴 것이 단점이다. 3. 주택, 빌라, 아파트 매매. 1번과 2번은 미래 가치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집을 구매하는 것이라면 3번은 현재 가치에 맞게 집을 구매하는 방법이다. 자신에게 적당한 레버리지는 가능한 최대라고 말하고 싶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새내기 직장인의 저축액은 얼마가 적당한가? 그 답은 가능한 최대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써라 하는 저축의 진리다. 그러나 소비 욕구를 절제하기란 어렵다. 이때 실거주 한 채의 레버리지가 등장한다. 레버리지, 즉 부동산 담보대출은 사실상 최고의 저축인 셈이다. 저축은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시스템이지만 부동산 투자로 인한 담보대출은 이자를 주고 자산의 가치를 증폭시키는 셈이니 결국 강제저축이라 보는 것이 옳다. 고로 새내기 직장인이
어느 정도의 종잣돈을 들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은 최고의 재테크인 바로 강제저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출이자에 허덕이면 욜로 라이프를 즐기기란 불가능하니 말이다. 월급 나오면 대출이자부터 갚고 나서 생활비 사용이 가능하니 사실상 월급의 일정액을 강제 저축하는 환상적인 시스템이다. 이런 이유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새내기 직장인들에게 1순위로 추천하는 투자가 바로 부동산 투자다. 검소한 생활 습관과 저축에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해준다. 새내기 직장인의 부동산 투자 방법.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뎠다면 일반 아파트 청약은 틀렸다. 경기 상승기에 아파트 청약의 경쟁률은 수백 대 1을 기록하기 때문에 청약만 노리다가 규민 머리가 끗해질 수 있다. 차라리 빨리 결혼이라도 해서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도전하는 것이 상수다. 독신으로는 틀렸다. 아무리 청약 가점을 높여도 사실상 싱글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없다. 아파트 청약은 오랜 세월을 무주택으로 살아온 힘겨운 가장들에게 그간의 집 없는 서름을 달래주는 정책 정도로 이해하자. 집을 사는 두 가지 방법. 방법은 직접 매입뿐이다. 분양권 매입과 일반 아파트 또는 빌라 매입 두 종류가 있다. 분양권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잔금을 내고 등기하는 날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또한 일반 아파트보다 시세 변동이 커서 상승기에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명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하는데 아파트 상승기에는 초기 분양권을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이후 하락기가 찾아왔을 때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신경 쓸 것 없다. 어차피 10년 후에는 초기 매입가보다 시세가 올라 있을 것이다. 그러나 투기 과열 지구에서의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분양권을 매입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투기 과열 지구라도 조합 설립 인가 이전의 재건축 아파트와 관리 처분 인가 이전의 입주권의 경우 전매가 가능하지만 분양권에 비해서 투자 기간이 길며 입주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정책의 강화 가능성 때문에 새내기 직장인에게 추천하지 않는다. 일반 아파트 매입은 신도시 외곽의 신축 아파트보다 서울 역세권의 허름한 아파트일수록 올바른 투자가 된다. 신도시 신축 아파트로 옮긴 후 불편한 교통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잦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다. 이런 출퇴근 부부의 이혼만 전담하는 변호사도 있다. 신축 아파트라는 호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떨어지면서 집값 상승이 정체되는 것이 일반적인 신도시 아파트의 가격 흐름이다. 원래 사려고 했던 서울 역세권 허름한 아파트의 매매가 폭등을 보고 있노라면 속에서 불타오르는 화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리고 새 아파트를 고집한 신부와 직장 출퇴근의 용이성을 강조한 신랑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 입주 때 외곽의 신도시 아파트는 자연의 쾌적함과 새롭게 형성된 인프라로 인해 살기 좋아 보인다. 그러나 전세로 한 바퀴 돌리고 난 이후부터는 가격 상승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다. 나의 중학교 동창생 제이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핵심지 재건축 아파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몇 년 후에 함께 따라 나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매 계약서에 사인하며 집값이 1억 5천만 원 올랐다고 흐뭇해했다. 그 이후 그는
대구 외곽의 혁신도시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를 매수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핵심지로 다시 못 들어오고 있다. 부모에게 증여받았던 아파트는 현재 대구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재건축 단지가 되었고 매매가는 당시 그가 받았던 집값의 3배가 넘게 올랐다. 반면 그가 살고 있는 신도시는 초기 발표된 도시계획의 모습과는 달리 여전히 허허벌판에 대부분의 상가가 문을 닫은 유령 도시의 모습이다. 모든 투자는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살 사람이 있을지를 고민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지금도 멋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욱 멋져 보이는 곳을 찾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다. 반대로 인구수가 줄면서 주택 공급은 넘치는 상태라면 학군, 금융, 의료, 문화가 밀집된 핵심지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외곽지는 점점 비게 된다. 일본 도쿄도의 외곽지에는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100만 원도 하지 않는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다. 호주 퍼스의 외곽지에는 한 채 1달러라는 파격적인 광고로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그럴듯한 집이 아니라 내가 파는 시점에 가치가 있을 만한 집을 선택해야 올바른 투자다. 항상 빠져나올 때를 생각하라. 부동산의 명확한 미래는 알 수 없다. 모두가 투자를 꺼려했던 미금융위기 당시 폭락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미분양이 났었던 반포자이가 7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승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살다 보면 빠르건 늦건 많건 적건 결국은 어느 곳이건 사람이 모이는 곳의 집값은 올라 있을 것이다. 지금 읽어드린 내용의 책 제목은 젊은 부자의 법칙입니다. 저자는 바이런 베이님인데요. 바이런 베이는 호주 동부 해안에 있는 바닷가 이름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20대 때부터 숱한 경제적 위기를 겪었는데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 빈털터리가 되고 밀린 월급 받으려 법정에 서는 등 암흑기를 관통하면서도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며 돈과 투자에 대한 공부를 멈추지 않고 이어오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업과 주식,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고 꿈꾸던 목표에 도달해 40살에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몇 년간 은퇴의 즐거움을 만끽한 뒤 하루 2시간 어학원의 강의로 현업에 복귀해 반퇴 라이프로 살고 있고 짬짬이 임장을 나가고 사업체를 점검하는 시간 외에는 거의 거제도 바닷가에서 삶의 여유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런 웨이님은 지인 동생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젊은 부자의 법칙을 추천받아 읽게 되었어요. 보통 투자를 한다고 하면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등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투자를 이어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자는 사업, 주식, 부동산 등 모든 분야에 투자를 했고 그에 관련해서 마인드셋, 돈 벌기, 종잣돈 모으기, 주식 굴리기, 부동산 굴리기, 그리고 누리기 6개의 파트로 나눠 경험담을 책에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부동산 중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도움될 부분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보합, 하락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거주 내 집 장만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저도 생애 첫 집을 분양받아 1998년도에 입주했는데요. 그해 IMF가 터졌었죠. 이 시기에 내 집 장만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추가로 부동산을 산다든가 하는 재테크를 생각할 여력이 없었어요. 당시 대출을 레버리지로 활용했기에 10% 이상으로 높아져 힘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거주이다 보니 그 집에서 아이들이 예쁘게 성장을 했어요.
24년이 지난 지금 그 집은 분양가 대비 5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분양받은 집의 위치가 수도권 외곽이었기 때문에 서울 요지의 가격 대비 상승폭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 가격은 시간이 흐르면 그 가치가 반영이 되지요. 그리고 무주택자인 경우 내 집 마련의 가장 큰 장점은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생애 첫 주택으로 주택을 매입하시는 분들에게는 대출을 최대로 해주기 때문이죠.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서 고민이 될 수는 있지만 담보대출의 레버리지는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부동산 투자에서 이기려면 매기가 지나는 목을 선점하라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